축하합니다. 드디어 워킹데드 시즌7 파트 2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에피소드 자체도 이렇게 완성도가 높고 또 가장 큰 스케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쿵심쿵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타임라인대로 이렇게 쭉쭉 따라가면서 짚어볼 부분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We came to ask the kingdom to ask you to join us in fighting the saviors, fighting for freedom for all of us. 자, 일단은요, 시작부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즌7 들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믿었던 가브리엘이 튀었죠. 튀었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장면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비를 서고 있던 가브리엘이 갑자기 음식을 챙기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차를 타고 나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파라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멀쩡하게 경비를 서고 있던 가브리엘이 갑자기 막 땀을 흘리면서 뭔가 누군가의 이렇게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풍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브리엘이 차를 타고 떠날 때 누군가가 옆자리에서 갑자기 싹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고 오시죠. 자,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가브리엘이 알렉산드리아를 배신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막바지 보면은 가브리엘이 이 노트에다가 보트라는 단서를 남기고 떠나기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가브리엘의 행방이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알렉산드리아를 등지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졌던 소재가 있었죠. 바로 릭이 힐탑과 킹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맹 전투를 제안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달랐어요.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지만 힐탑을 먼저 한번 가보죠. 힐탑의 그레고리 같은 경우는 릭이 우리가 손을 잡고 좀 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I owe you nothing. 무조건 아무 이유도 없이 안 된다, 싫다, 나는 너희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싸울 마음도 없을걸?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보니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매기에게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나도 참전을 하겠다 하면서 참전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힐탑 마을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릭이 아니라 매기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힐탑 사람들은 이제는 그레고리가 아니라 매기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힐탑의 중심은 그레고리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매기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킹덤 마을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달랐죠. 이즈키엘 왕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맹 전투를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좀 이 그레고리와 태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즈키엘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좀 들어보려고는 했고 최대한 수용은 하려고는 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데릴이죠. 내가 지금 당장은 너희들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내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겠다. 데릴을 우리 킹덤 마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그레고리와 이즈키엘은 한 커뮤니티의 수장으로서 같은 위치에 있지만 리더십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릭그룹 같은 경우도 이들을 다른 방향으로 대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킹덤 마을 같은 경우는 얘네는 말이 좀 통하니까 대화를 조금 더 해보면서 부드럽게 가자. 그리고 반면에 힐탑 같은 경우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그레고리 같은 경우는 꽉 막혔으니까 이거는 어쩌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력으로 밀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보죠. 야, 워킹데드 역사상 최고 스케일의 이 좀비 대학살 씬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살펴볼게요. 릭 일행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던 와중에 폭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좀비 떼의 습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릭과 미션이 기지를 발휘하면서 이 좀비 떼를 멋지게 처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에피소드를 연출한 그렉 니코테로에 따르면 사실 대본에는 뭐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뭐 좀비 떼가 습격을 하고 또 릭 일행이 이 좀비를 밀고 그리고 로지타가 폭탄을 던져서 좀비 떼를 죽여버린다. 뭐 요 정도만 적혀 있었는데 니코테라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던 와중에 줄이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2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드디어 미쇼온과 릭이 무언가를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칼과 타라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릭과 미쇼온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좀비 떼를 물리치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뭐 연출 방법도 굉장히 간단했죠. 카메라도 거의 5대 그 정도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니코테라의 빈틈없는 연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알렉산드리아는 이 가브리엘 신부가 남긴 단서를 따라서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로 예전에 의문의 부채가 나타났던 그리고 릭과 에런이 물자를 구했던 곳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커뮤니티가 등장해서 릭 그룹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릭이 웃긴 거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웃음을 먼저 짓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룹이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바로 가비지 페일키제라는 커뮤니티죠.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쓰레기 더미에 산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릭은 왜 웃음을 지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의문일 것 같은데 사실 릭 같은 경우는 내간에 대항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인원 같은 경우는 좀 충당이 가능해요. 그쵸? 근데 무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뺏겼고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무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채워지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자신을 둘러싼 커뮤니티가 총이든 칼이든 뭐 이렇게 다른 무기들을 잔뜩 들고 나오니까 릭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됐다. 이거다. 얘네들을 좀 설득을 해서 뭐 어떻게 해보자.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아무래도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릭 입장에서는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향후 에피소드에서 더 소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 요약을 해보자면 가브리엘이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킹덤과 힐탄 마을의 분위기가 확연히 차이 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가 폭탄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났다. 요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에피소드 자체도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서 기대치를 뭔가 좀 충족시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주 에피소드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